더 잘 나가네요. 확확 튀어가는 게 느껴져요. 오, 진짜 좋다. 저속 구간보다 훨씬 매력적인데요? 와. 한 20, 30 저속에서 달릴 때랑 중속에서 50, 60 넘어갈 때 이때 매력이 정말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르노의 필랑트를 시승해 보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된 르노의 필랑트를 통해서 르노의 다음 세대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관련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인 르노의 필랑트는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유럽차 특유의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출시됐었던 3월에 4,920대가 판매가 됐고요. 현재도 르노 그랑콜레오스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행 감각은 어떨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량이라기보다는 항공기나 아니면 레이싱 머신을 보는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정말 독보적인 필랑트만의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헤드램프와 범퍼와의 조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헤드램프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데일라이트가 약간 D자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D자 형태의 데일라이트와 또 가니쉬 형태도 양쪽에서 무게감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릴을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릴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패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형태로 3D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로장주 엠블럼과의 조화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은하게 비치는 일루미네이티드 시그니처 그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통적인 SUV의 느낌을 보여줬었던 그랑콜레오스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루프라인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치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 느낌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루프라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뻗어 있고 이쪽 밑에 하단의 가니쉬도 보게 되면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필랑트가 프랑스어로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별똥별의 형상을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가장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트림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이쪽 하단의 가니쉬가 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프리 알핀만은 이쪽 무광과 그리고 유광이 조화를 보여준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휠 하우스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독특한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트림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앞부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상위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프리 알핀이 약간 파란색이 메인 포인트 색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곳곳에 그런 파란색 포인트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휠을 살펴보게 되면 19인치와 20인치 두 가지 휠로 구성이 되어서 총 3가지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휠은 다크 틴티드 투톤 CK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랑트의 매력은 후면부에서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짝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지금 와이퍼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매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나 이 리어 램프인데요. 리어 콤비 램프가 앞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이 필랑트, 별똥별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랑트 로고에도 파란색이 덧대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밑에 범퍼의 형상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위에 리어 램프와의 조화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쿠페형 SUV다 보니까 넓은 공간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재 공간은 633리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준대형 SUV라면 3열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3열은 없이 2열 5인승으로만 출시가 된다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는 633리터의 적재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밑에 열어보게 되면 밑에 공간도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크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V의 아울렛도 들어가 있고 또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물건을 쉽게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2열은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은 다 적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일단 유럽차 특유의 이 고급스러운 감성들, 그리고 패브릭의 질감들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앞쪽에 수평형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르노에서는 오픈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계기판이 지금 앞쪽에 있고, 원하신다면 기본 트림부터 조수석 앞에 디스플레이도 추가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평형 디스플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레이어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앞에 보게 되면 지금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보스 오디오도 일반적인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 상당히 항공기 모함기 같은 그런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랑트의 독보적인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시트는 정말 이 퍼스트 클래스를 위한 시트인 것 같아요. 착좌감이 너무나도 좋고요. 일단은 또 이게 가장 최고 트림 시승차이기 때문에 에스프리 알핀만의 특징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포인트 폰트가 들어가 있고요. A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는 너무 좋은 게 이 A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란색이지만 또 이게 보라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르노가 프랑스 차량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기 를 통해서 또 프랑스 차임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시트는 약간 좀 버킨 시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보면 이 사이드 쪽은 좀 유연하게 설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착좌감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에스프리 알핀만의 특징들을 또 시트뿐만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에스프리 알핀만의 디자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기에 들어가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색상이 이런 곳에서도 스티치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약간 스포츠카다운 그런 디자인도 만나보실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쪽도 만나보니까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필랑트라고 해서 별똥별의 이 로고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밝은 오후에도 굉장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뭔가 이 실내의 분위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세로형 패턴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참 멋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센터 콘솔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많이 쓰는 버튼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 에어컨과 관련된 그리고 또 비상등이랄지 많이 쓰는 버튼들은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컵홀더는 다른 차들과 노멀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 쓰실 때는 이렇게 가려서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도 보니까 하단에도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공간이 글쎄요. 네, 좀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C타입 포트 충전하는 게 이쪽에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손이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 C타입 충전 포트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가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실내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랑콜레오스와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앉아보니까 헤드룸도 넉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한 레그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터널도 높지가 않아서 성인 3명이 앉더라도 충분한 공간감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시트백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앉거나 했을 때 발을 여기다 대게 되면 먼지 같은 것들 많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닦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일루미네이티드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2열에 앉아가는 동승객들도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바로 헬거입니다.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데요. 여기다 태블릿 거치대를 넣으셔도 되고 옷걸이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방감이 참 좋은 것 같은 게 위에 보시게 되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급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넓은 글라스 루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앉았을 때 뒤에서도 상당한 개방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봤었던 C라이언도 쉐이드 기능이 있었는데 이 차량에는 쉐이드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좀 머리가 많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썸팅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트에 앉아 있는데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의 착좌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각도의 조절은 다소 좀 제한적인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2열 탑승객들을 위한 편의 기능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이렇게 풍향과 풍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하게 또 편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고요. C타입 포트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1.5리터 터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르노의 필랑트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특히나 엔진이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전기 모터로만 거의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차다운 그런 질감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정숙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이 주행감의 포인트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부드러움일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한 게 이 밑에 하부 세팅 자체는 그 유럽차 특유의 하부 세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고속도로보다는 비포장도로도 많고 오솔길이나 비탈길도 참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길에서도 부드럽게 또 주행이 가능한 그런 승차감이 참 필요한데 보니까 이렇게 매끄러운 길에서는 또 약간 단단하면서도 주행 질감이 굉장히 경쾌한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면서도 약간 조금 밑에 노면이 울퉁불퉁할 때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세팅은 그랑콜레오스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랑콜레오스도 제가 시승을 해봤어서 그런지 전반적인 그 주행감은 굉장히 비슷하다. 다만 르노 필랑트가 살짝 조금 더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거의 도심 주행 위주로 해보고 있는데요. 앞쪽에 에너지 플로우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의 주행을 하지 않을 때 저속 구간에서는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는 거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픽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운전할 때 참 재미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회생 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바로 밑에 지금 킬로와트 표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건 회생 제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모터가 개입될 때에는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정말 매력적인 게 한 20, 30 저속에서 달릴 때랑 중속에서 50, 60 넘어갈 때 이때 매력이 정말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중속 구간에서 토크감이 참 좋거든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양이 월등히 높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량이 공식적으로도 뭐 100km를 달린다고 했을 때 75km를 실질적으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엔진이 주가 되고 전기 모터가 부수로 작용하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전기 모터가 중심이고 엔진이 부수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래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주행감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거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차량을 선택을 해서 전기차의 맛을 좀 많이 느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전기차 인프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차량은 이제 전기가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또 엔진으로만 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이 차량을 선택하면 참 좋겠죠. 진짜 좋다. 저속 구간보다 훨씬 매력적인데요? 와.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에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도 매끄러운 그런 주행 질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약간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거든요.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80에서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주행 질감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너무 잘 나가네요. 정말 경쾌한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쭉쭉 뻗어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와, 그리고 되게 전기차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 모터로만 거의 운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전기차 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조용하네요. 이 유럽차 특유의 그런 하체 세팅을 보여주면서도 또 밑에 하부에 소음 차단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밑에 소음들도 좀 잘 잡아주고 여과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창문도 이중 접합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으셨나요?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정말 소음 차단이 잘 되네요. 풍절음도 많이 커버가 돼서 정숙성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그랑콜레오스 때도 느꼈지만 전반적인 MVH적인 측면이나 또 주행감에서는 이 하이브리드에서 거의 최고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르노의 최신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차로 유지 기능과 스마트 크루징 기능이 켜지게 되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RES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차로 유지 기능과 그리고 스마트 크루징 기능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원래 제가 속도를 30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올라가면서 보니까 지금 이 도로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도로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 셋을 좀 올려서 속도를 높였는데도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친구가 앞에 노면의 상태와 그리고 또 앞 차와의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올려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90km까지 올렸거든요.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거리이고 지금 9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균형 잡힌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로 치우치는 거 없이 정말 뭔가 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감이 좋은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도심 주행할 때, 그러니까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을 때와는 다르게 뭔가 하부 세팅이 조금 더 단단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에는 주파수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주파수를 통해서 유압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인데 사실 전자식 서스펜션과 비교했을 때 더 낫지만 가성비 있는
따라서 고급 승차감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면의 상태에 맞춰서 알아서 댐퍼를 또 조절을 해줘서 그때그때 최적화된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징 기능을 켜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면 또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앞차와의 그런 거리나 또 옆에 차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래픽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타 브랜드는 너무 이제 글씨가 작다거나 뭔가 이게 뭘 표현하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르노는 참 이렇게 직관적이면서도 또 색깔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현재의 주행 속도와 몇 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지 등등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T맵이잖아요. T맵을 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그 밖에 뭐 네이버 웨일이나 유튜브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는 너무 좋은 게 이게 조수석에 앉은 동승객도 이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아케이드 게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냥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 실제 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은, 이 도로 환경에서 AR을 착안을 해서 여기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탄 동승객들도 마치 내가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지금 센터 콘솔에 있어요.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잠시 정차하는 구간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다이얼을 딱 누르는 순간 앞에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그래픽이 뜨게 되고요. 보니까 AI도 있네. AI 소리가 이렇고요. 에코? 에코의 청량한 소리. 그 다음은 컴포트한 소리. 다음은 네, 날렵한 소리죠. 스포트이고요. 자, 마지막은 스노우까지 총 5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르노 그랑 콜레오스랑 드라이브 모드는 똑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한번 가장 궁금한 AI부터, 컴포트부터 해볼게요. 네, 컴포트부터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차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호가 바뀌면 달려보도록 하죠. 네,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지금 가속 페달을 밟을 때부터 느낌이 달라졌거든요. 아까랑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게 잘 밟히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저는 이 오픈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사실은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조수석 위주로 세팅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조금 더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자가 더 잘 보이게 디스플레이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조수석 쪽에서 더 잘 보이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자꾸 나도 모르게 가운데 쪽으로 내 몸이 간다. 왜냐하면 웬만한 지금 정보들을 다 이 가운데에서 얻어야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살짝 더 조수 쪽으로 이동한 느낌이라 이 부분은 약간 아쉬워요. 계속 이 상체를 오른쪽으로 쓰게 되거든요.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인데요. 에코 모드 달려볼까요? 에코 모드로 바꾸니까 조금 더 정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달려가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에너지 플로우에도 전기 모터만 구동이 되고 있네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아무래도 회생제동을 사용을 못하죠. 하지만 떼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네, 그만큼 최대한 회생제동을 활용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조용해졌네. 조용한 그런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연비 운전도 가능하겠죠?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와 스포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스포트로 바꿨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페달을 밟는 순간 뭔가 확 튀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에코는 그냥 부드럽게 주행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딱 밟았을 때 약간 엔진음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잘 나가네요. 팍팍 튀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속 구간에서는 사실 스포트로 너무 밟게 되면은 약간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무겁게 세팅이 바뀐 것 같습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에도 조금 더 경쾌하게 주행이 되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멈춰 있다가 초반에 가속을 할 때에도 훨씬 앞쪽으로 힘이 더 많이 쏠리면서 확 나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쾌한 주행을 좋아하시고 스포티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포트 드라이브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참 매력적인 게 에코와 스포트의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또 완전 달라요. 그 질감이 확 달라져서 운전하는 재미가 여러모로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AI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AI로 바꿨는데 AI 드라이브 모드는 다른 차량들의 스마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 주행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에코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내가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았을 때에는 얘가 달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서 또 스포트 모드처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구간에 맞춰서 내가 스마트한 운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모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드라이브 모드가 스노우 드라이브이죠. 스노우로 바꾸면 이렇게 눈이 오는 그래픽으로 바뀌게 돼요. 사실 근데 뭐 요즘 날씨에는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눈이 왔을 때 조금 더 차량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눈이 올 때에는 이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75%나 전기 모터를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가 좋다는 이야기를 실사용자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실제로 진도까지 내려가시면서 연비 테스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연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피디입니다. 지금 풀드프 주유하기 위해서 지금 주유소 왔는데 여기는 지금 진도입니다. 진도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진도에서 기름 넣고 얼마나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유를 마쳤고요. 누적 주행 초기화시켜야겠죠? 네, 초기화했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적지에 지금 다 도착했고요. 과연 연비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14km부터 시작했죠. 8,114km부터 931km 주행했고 아직까지도 주행 가능 거리는 101km가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토탈 1000km가 넘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평균 연비는 23.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D님이 총 11시간 32분 동안 8,114km부터 시작을 해서 9,045km까지 931km를 주행 완료했고 계기판에 보이는 연비는 23.8km/L로 복합 15.1km/L보다 무려 8.7km/L 높은 데이터를 나타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르노의 필랑트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성비 SUV뿐만이 아니라 매끄러운 주행 질감과 유럽차 특유의 감성까지 느껴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처럼 익숙하고 안정적인 선택지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감각적이고 유럽스러운 SUV를 찾고 계셨다면 르노 필랑트는 충분히 한번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테크노 4,332만 원, 아이코닉 4,697만 원, 에스프리 알핀 4,97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955 트림은 에스프리 알핀에서 네임플레이트, 코트 행거, 태블릿 홀더, 프론트 그릴 데코 등 액세서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1955대 한정 런칭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5,219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나우의 아나운서 정유현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모터나우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 비용 0원으로 최적의 조건을 전문 카플래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견적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모터나우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모터나우만의 특별한 프로모션과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